오늘은 확대머리 철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확대머리 철근. 이름을 이제 선배님들이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헤디드바예요. 헤디드바. 그래서 이제 확대머리 철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된 배경은 이런 표준 갈고리의 테일이랑 이 부분 때문에 시공이 어렵다. 철근 간의 간섭이 심하고 배근하기도 어렵고 철근 손재르비라든지 프리캐스트 구조 이런 거 할 때 이 갈고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싹둑 잘라내고 어떻게 해요? 헤드를 딱 달자. 우리 이제 갈고리 철근 정착에서 주로 힘 받는 게 요 곡률 부분에서의 지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압을 어떻게 받아요? 요 헤드에서의 지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비슷한 거죠. 이 사진처럼 그냥 뭔가 헤드를 정착판을 다는 거예요. 이제 판을 다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기계적 이음처럼 나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그거는 방법이야 기술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확대머리 철근의 정착 길이식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해보니까 적용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착 성능이 많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착되는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파괴되는 형상, 페일리어 모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되는 위치를 잘 정의해 주는 거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표준 갈고리를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된 적용 부위는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서 보주철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외부 기둥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주철근으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간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위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위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를 대표적인 이제 적용 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위는 어떤 거냐? 또 다른 부위는 어떤 거냐 하면 이 표준 갈고리에서는 이제 시공이 어려서 생각을 못 했는데 헤드만 있다 보니까 여러 철근이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야 될 때 여기에 쓰자. 여기에 원래는 이제 직선 정착 길이를 써야 되는데 그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헤드를 달아서 쓰자. 정착판을 달아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나 슬래브나 벽체나 중간에서 그냥 뚝 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상부 접합부 또는 이제 모서리 접합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기역자형, L형, 이런 거에 이제 쓰이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요렇게 표준 갈고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평으로 오는 철근의 표준 갈고리, 수직으로 오는 철근의 표준 갈고리, 정말 이제 철근으로 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쓰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요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중간층에서는 상부에 기둥이 있는데 여기는 상부에 기둥이 없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 25년 기준에서는 이제 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는데 26년이나 27년에 개정될 이제 KDS 14205에서는 스트로타임 모델의 개념을 그대로 써서 용어를 CCT 절점 영역과 TTC 절점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보기둥 접합부인데 중간층에서 보에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해요. 중력 하중에 의해서는 이제 이런 모멘트 작용하고 지진이나 바람에 의해서는 반대 모멘트 작용할 수 있지만 하여튼 한 모멘트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 기둥에서는 이 시계 방향 모멘트의 반작용으로 이런 모멘트가 작용을 하죠.
그죠? 기둥에 왜 이런 모멘트가 작용해요라고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역학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을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에는 보주 철근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간색 인장력 T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접당긴 인장력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상하 기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 모멘트에 의해서 압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압축력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보단부에서. 그러면 요 보하부의 압축력과 하부 기둥에서 압축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또 압축력이 작용을 하죠. 예. 그래서 요 헤드에는 정착판에는 또 이 대각선 방향의 압축 스트럿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압축력 2개, 인장력 하나, 그래서 CCT 절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헤디드 바가 이렇게 인장을 받는데 위랑 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뽑히기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뽑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파괴가 거의 안 생겨요. 파괴가 거의 안 생긴다 그러면 너무 신봉자 같은데, 뭐 언제 생기냐 하면 우리 이제 갈고리 철근할 때 얘기했던 측면 파열 파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전단 파괴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만 생기는 것이지, 뭐 피복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측면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 있지 뭐 다른 게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부재 중간에서 그냥 컷오프한 경우에는 이 철근의 인장력 T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 전단에 의해서 압축력 C가 작용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인장을 받으면서 휘어지겠죠. 인장을 받으면서 휘어지니까 위로 튕겨 나가려고 한다. 위로 튕겨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인장력이 있다는 거죠. T.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최상부 조팝부, 이제 니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니 조인트. 니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면, 이런 모멘트와 이런 모멘트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트에 의해서 각각 인장력 T가 작용을 하고, 그러면 기둥 모멘트의 반력에 의해서 압축력 C가 작용하고, 보단부에서 C가 작용해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C가 작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T가 두 개고, 인장력이 두 개고, 압축력이 하나, TTC 절점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냐, TTC냐,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확 달라지는데, ACI 318-19에서 이제 이런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중간층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상세가 없는데, 오른쪽에 보면 최상부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로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세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이제 헤어핀을 꽂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헤어핀. 이 헤어핀의 역할은 뭐냐면, 이 헤어핀의 역할은 이 주철근으로 쓰인 헤디드 바가 이렇게 위로 튕겨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걸 막아주고, 위로 튕겨 나가는 걸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도 이렇게 헤디드 바가 쓰이게 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모멘트를 받으면 이렇게 옆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튕겨 나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헤어핀이나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 어떤 경우에 이 상부 기둥이 없는 TTC 절점인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CCT 절점 영역에 정착되어 있느냐, TTC 절점 영역에 정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정착 길이랑 상세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간층 외부 보기둥 접합부처럼 CCT 절점인 경우에는 정착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 기본식은 똑같고 0.22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꼴은 뭐 갈고리 정착 길이랑 똑같죠. 뒤에 꼴은 갈고리 정착 길이랑 똑같아요. 푸사이가 분모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 푸사이는 뭐냐면 1보다 큰 푸사이는 이제 1보다 큰 저감계수예요. 분모에 쓰니까 1보다 크니까 길이를 더 짧게 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저감계수냐면 측면 파열 파괴를 방지하는 저감계수예요. 그러니까 CSO가 뭐냐면 측면 피복 두께고 KTR이 횡보강 지수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더 길이를 짧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 피복 두께는 철근 지름의 1.35배로 하고 철근 중심 간격은 철근 지름의 2dB 이상으로 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철근 중심 간격이 아니라 철근 순 간격. 철근 순 간격이 2dB. 그러니까 철근 중심 간격은 3dB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TTC 절점이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길이가 약간 더 길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꼴은 같은데 길이가 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KTR을 무조건 넣어라. 조금 전에 CCT일 때는 KTR이 0이어도 괜찮아요. KTR이 0이더라도 푸사인은 1이 돼요. 그런데 TTC 절점인 경우에는 무조건 KTR이 1.2dB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피복이 철근 지름의 2배 이상, 순간격이 철근 지름의 4배 이상. 그래서 센터 투 센터는 철근 지름의 5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기준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TTC 절점에는 쓰지 마라. 굉장히 위험하고 배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TTC에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쓰지 말라.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스트로타임 모델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KTR 계산하는 것도 좀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정착 길이 계산할 때 KTR이 사실 쉽지 않았죠. KTR에서 이제 N을 계산하는 것도 N이 몇 개냐 이것도 복잡하고 여기서는 대부분 N이 1이에요. 그 하나의 철근에 대해서만 이제 따지는 거라서 CCT 절점 영역에 쓰인 설계식이 개발된 거는 측면 파열 파괴라고 했어요. 측면 파열 파괴. 그래서 측면 파열 파괴를 방지하도록 횡보강 철근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 나가니까 이 터져 나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 나가니까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측면도고 요게 이제 어디냐?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확대머리 철근이면 측면 파열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횡보강 철근은 옆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접합부 전단 보강 철근, 접합부 횡보강 철근이지 확대머리 철근의 횡보강 철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요 파괴가 굉장히 국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철근들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KTR 계산할 때 요게 S고 N은 무조건 1이고요. ATR은 요 단면적 하나예요. 요 단면적 하나. 요 단면적 하나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TTC 절점 영역은 일반 정착 길이 계산할 때 썼던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자유면이 있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해서 파괴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파괴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 파괴면을 가로지르는 철근이 횡보항 철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파괴면에서부터 LD의 정착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ATR인데, 요거와 요거는 따로 봐요. 그런데 헤어핀 타입으로 U형으로 된 거는 어떻게, 얘와 얘를 두 개를 볼 수 있냐?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만 본다. 하나만. 이렇게 U형 바로 된 거는 이제 하나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가닥으로만 본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넓게 된 경우에는 각각을 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여기 수평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수평 구간이 갈고리 정착 길이 정도의, 갈고리 정착 길이의 연장 길이, 그러니까 테일 길이만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12dB 정도 이렇게 돼야겠죠. 또 뭐 12dB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스트레이트 구간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두 가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확대머리 철근 정착 길이가, 확대머리 철근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정착 길이 계산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TTC 절점에는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